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보다 30%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요. 자기 통제의 어려움이나 언제 올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불안함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죠. 당뇨병 환자들도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치료할 수 있다고 외치는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최수봉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사실 당뇨병 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혈당 조절이 어려운 건지 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인 당뇨병이다. 이제 그 원인을 잘 알아야지, 적을 잘 알아야지 치료가 적을 물리칠 수 있겠군요.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기관이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돼가지고 피 속으로 포도당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 포도당 우리 몸에 열려져. 물론 아미노산도 있지만은 아미노산도 우리 열려고. 근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췌장에서 피 속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거든요. 그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힘과 살로 되게 되는데 당뇨병은 소화는 제대로 되는데 췌장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동화작용이 안 되게 되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이용되지 않고 피 속에 많이 남아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일부 피 속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자기 몸은 음식의 역할이었는데 몸으로 들어가니까 살도 빠지고 또 에너지도 안 들어가니까 힘도 빠져서 힘과 살이 빠져가지고 서로 살이 빠지니까 온몸이 망가져서 여러 기관들이 합병증 오는 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 원인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실제로 환자들을 놓고 보면요. 정상 췌장의 현미경 사진은 저게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 사진을 보면요. 현미경 사진 보면 저렇게 망가져 있어요. 완전 차이가 나죠. 당뇨병 한테서만 저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당뇨병 원인은 췌장이 망가진 거, 그것 때문에 혈당 올라가고 몸이 빠져서 여러 합병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한 번 나빠진 췌장은 사실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들이 췌장보다는 높아진 혈당을 낮춰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 따라서 또 이런 기존 치료법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원인을 치료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원인 계속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죠.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던 당뇨 약을 먹는 거, 뭐 쉽기는 하지만 또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식 양을 적게 먹는 거죠. 식이요법은 거의 적게 먹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적게 먹으니까 혈당 안 올라가겠죠. 또 먹는 약을 치료하면 췌장을 자극하니까 일시적으로 좋지만 그것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을 줄기 위해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방법, 하루에 4번 이상 맞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으로 인공췌장을 사용해서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몸에 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법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전에 기존 치료의 방법의 경우에 많이 쓰는 것이 먹는 약인데 먹는 약 보고 있으면 처음에 가장 약한 약 반알부터 시작했다 하나로 옮기고 더 있으면 2알, 3알, 4알 나중에는 이게 먹어서 췌장기는 점점 망가진다는 거 국제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슐까지 맞게 해서 치료의 강도가 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망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합병증이 와서 사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약의 경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먹는 약을 먹을 경우에는 자기 췌장의 기능이 1년에 4%씩 매년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실제 췌장 기능이 감소하니까
우리 당뇨병의 원인이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런 걸 정도는 알아야만 당뇨 잘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량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네, 기존 치료법의 문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당뇨병은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최수봉 교수님께서는 항상 아니다, 당뇨병도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새로운 치료법인 인공췌장기 치료법 때문이라고요. 네, 병을 이제 낳는다면은 병의 원인이 정상으로 가면 낫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췌장 기능을 점점 회복시키는 방법하면은 완전히 낫는 방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만이 자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바로 전에 먹는 약의 췌장이 좀 나빠진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공췌장기 치료인데 인공췌장기는 저렇게 조그만 기계 55g짜리 기계를 밖에다 붙이는 거죠. 수술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아주 조그만 바늘이 피부에 꽂혀 있고 3일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른데 자기가 살면 한 10초도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쉽고 쉬운데 물론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인공췌장기는 어떻게 일하냐? 아까 말한 대로 췌장이 자기 몸에 췌장이 있는 거와 똑같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된 건 인슐린 인공췌장기로 기초가 들어가고 인슐린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 때 식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 분홍색이 나오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당뇨병 안 나오게 되니까 마치 자기 췌장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인슐린 농도를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죠. 다음 슬라이드. 더 중요한 것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유럽 당뇨병 학회에 보고된 건데요. 인슐린 펌프 달게 되면은 같은 음식을 줬을 적에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농도를 보니까 혈중 농도 보니까 인공췌장은 췌장 기능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4년 동안 증가하죠. 그렇게 되니까 혈당도 많이 정상화돼서 이때까지 치료 방법과 다르게 췌장 기능이 회복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의사들이 이 치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치료법의 목적이자 주목받는 이유는요,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의 기능이 회복된 사례가 있다고요? 네, 뭐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병원에 오죠. 한번 더 슬라이드 보죠.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사람은 59세 남자인데 10년 동안 먹약 치료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리 저림 망막 치료, 그러니까 자꾸만 췌장 기능이 아까 말했지만 좀 더 나빠지고 있는 건 과학적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증 오겠죠.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치료인이라고 할까요? 인공췌장 치료로 새로운 치료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제 혈당 조절은 6.9% 당화혈소에서 인공췌장 치료 전 떨어져 가지고 6% 되고 한 2년 되니까 그 기계를 완전히 떼버렸죠. 뗐는데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췌장 기능 지수, 췌장에서 얼마나 인슐린을 많이 만들었냐 보니까 0.1에서 0.9까지 한 9배, 거의 10배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췌장이 기능이 좋아져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다는 과학적 증거죠. 그래서 인슐린 양도 보니까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이제 외부에 들어간 인슐린 점점 들어 35에서 30을 거쳐서 제로까지 돼서 인슐린 펌프도 치료 안 하면서도 정상 식사 먹고 정상 활동해도 혈당이 거의 정상화되는 관해 현상, 이런 걸 관해 현상을 합니다. 아무 치료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국제학술대회에 보고되고 있죠. 예후가 좋아진 사례 보여드렸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고 오는 시간이죠. 이분은 치료로 바꾸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로 인해 놀라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충청남도 부여군. 오늘 이곳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건강 찾아온 고는자예요. 건강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그녀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권운자 씨가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4년 전. 한번 이상이 오기 시작한 건강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데요. 3, 4년 전에 제가 갑작스럽게 대상포진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갱년기로 인한 장애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만 했지 이게 당뇨 이런 것도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그런 중에 밤에 잠을 자면 막 옷을 4-5벌씩 적실 정도로 막 식은땀이 많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시 또 제가 뭐 때문에 입원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대상포진 발병에 힘들어한 것도 잠시 평소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무슨 이유인지 시도 때도 없이 흘리는 식은땀. 기운이 없어 축축 처지는 탓에 늘 쓰러지듯 누워있기 일쑤. 원인은 바로 당뇨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미국 닥터를 만나게 돼서 계속 체크하는 과정에서 약 먹고 또 인슐린을 주길래 맞았는데 한 1년 정도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인슐린 주사 맞는 것도 난 못하고 저희 남편이 하니까 다 끊었어요. 끊고 나서 6개월이나 지났는데 심하면서 또 대상포진이 또 오고 그러면서 제 막 살이 한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서 1년에 15kg가 빠지면서 다시 3개월 되니까 20kg 이상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탈 20kg가 빠졌어요. 40kg가 나갔으니까 60kg 나가다. 3개월 만에 무려 20kg이나 빠지면서 누가 봐도 달라진 외모에 몸과 마음까지 지쳐만 갔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고국을 방문할 때도 늘 가족에겐 연락조차 안 했다는데요. 얼마 전 5년 만에 친언니와 조우했습니다. 왔는데 진짜 사람도 안 같아요. 아주 막 말려도 그렇게 말려.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생겼어. 밥을 갖다 놓는데 뭘 먹을 수가 있어야지. 먹지를 못하는 게 조금이면 못 먹는 게 당 오른다고.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 당뇨약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언니는 그런 영자 씨가 행여 상처받을까 내색은 못했지만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올 때도 실차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홀라냐고. 만약에 뭔 일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같이 갈 때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은 게 고쳐갖고 가야지. 거기서 못 고쳤는데 어떡하려고 하냐 했더니 그래도 거기 가서 입원을 해갖고 고치는 수밖에 없다. 나 갈 때 같이 가자. 그래갖고서는.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하게 됐지만 이것이 영자 씨에게 희망이 될 거라곤 사실 기대하지 않았었다는데요. 그런데 치료 방법을 바꾼 지 한 달도 채 안 된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달이 20일. 기분이 너무 좋죠. 내가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어느 분 이거를 뭐 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당뇨가 잘 조절돼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변화는 식사. 그동안 늘 혈당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사 시간만큼 괴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권영자 씨였는데요. 이렇게 좋은 식욕을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냈던 걸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언니는 흐뭇하면서도 마음이 안쓰럽답니다. 한참비는 엄청 먹어. 달달이 다 빙그르게. 그래도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좋죠. 내가 무조건 막 먹으라는 게 먹고 펑포 이래준데 왜 안 먹냐고 먹으라고. 이러는 걸 써야 돼요. 펑포 이래준데 왜 안 먹어. 먹겠지. 어느덧 뚝딱 비워버린 한 그릇. 치료 방법을 바꾼 지 이제 3주. 걱정스럽기만 하던 그녀의 체중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51kg. 아까 아침에 재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재봤었거든. 우리 저울을 놓고 이걸로 갖다 재봤지. 아이고 참 너무 참 잘했어. 언니 권영자 씨는 이런 동생의 변화가 누구보다 기쁜데요. 얼마 좋아.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아이고. 곧 미국으로 다시 먼 길을 떠날 동생이지만 언니는 더 이상 동생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히 살자. 알았어. 두 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네, 권운자 씨 만나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약이며 인슐린 주사 같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셨는데요. 인공초장기 치료로 바꾸고 난 이후에 정말 좋아졌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요. 20kg나 빠졌던 체중도 회복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교수님, 사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체중 감소를 겪고 계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까 저 처음부터 설명했지만은 인슐린 부족하면은 동화장이 안 되니까 먹어봤자 소용없고 속으로 빠져나가니까 영양실대 체중이 빠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합병증 오게 되는데 그 작년 여름에 올라가다 보니까 저 아카시아나 하늘만 다 벌써 노란 저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딴 데는 괜찮은데 저건 수목에서는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 원인은 뿌리로부터 양분이 안 흘러서 생기는 거죠. 당뇨병도 인슐린 부족하게 되고 당뇨병이 되면은 음식이 먹은 거에 우리 소화는 되지만 우리 몸에 이용 안 되니까 황화에서 똑같은 현상이 되죠.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합병증 많이 무서워하는데 합병증은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음식을 먹어서 피 속에 에너지가 들어온 포장이 들어왔는데 췌장에 인슐린 부족하니까 동화장이 안 돼서 피 속 포도당이 이용이 안 되죠. 그래서 힘 빠지고 살 빠지니까 바로 황화에서 살 빠지니까 누렇게 돼가지고 단풍이 된처럼 우리 몸이 세포가 많이 파괴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환자는 인슐린 펌프를 달았으니까 인공체에 달았으니까 췌장 기능을 이제 대신해 준 거죠. 그것도 합계해서 좋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음식 먹은 것이 다 동화정돼서 살로 가니까 살도 찌고 몸도 건강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잘 알면 당뇨병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합병증을 겪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그분들에게 합병증이 조금 완화되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합병증이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다 망가지는 게 아니고 1% 합병, 2% 합병증이죠. 그래서 한 30%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졌다라도 20% 닮으면 그것이 회복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이 아까 데이터대로 이게 DCCT 경과인데 인공체인 치료와 기존 인슐린 치료를 비교해 보면은 망막증의 유병률이 훨씬 떨어져 있죠. 이게 9년 6개월 동안 보니까요. 그래서 망막증이 있더라도 망막증이 또 회복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좋은 데이터를 잘 알고 자기가 잘 생각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신장 합병증도 보면은 훨씬 더 이 소변에서 신장 합병증의 율이 떨어지는 것을 다 발표하고 있어서 인공췌장의 치료는 합병증을 하루아침 망가지는 게 아니까 하루빨리 치료해서 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결론들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죠.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 이야기나 궁금증들,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요즘 워낙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에 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흔하다 보니까 나도 혹시 당뇨병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전부 다 좀 비특이적인 거지만은 한번 보시죠. 당뇨병은 이제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좀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거니까 조금 망가질 때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른하고 이웃이 피곤할 때가 많다. 뭐 여러 다른 원인도 그랬지만은 췌장이 망가지가 하면은 아까 에너지를 사용 못하니까 나른하고 피곤할 때가 많아질 수 있죠.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난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포장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또 치가 뱉고 배가 소변 빠져나가니까 에너지 부족이니까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배가 고플 거고 췌장이 늙거나 줄고 있으면은 의심해야 되고 피부에 종기가 잘 생기고 잘 낫지 않게 되고요. 다음 또 보시면요. 자주 곰팡이 감염이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 혈당이 높으면은 면역체계가 좀 나빠지니까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가려움증도 있고 신경합병증이 약할 때는 가려움증도 있거든요. 부모 둘 다 또는 둘 중 한 명이 당뇨 환자이다. 아마 유전성이 조금 있는데 유전성보다는 그 가정 환경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 것 같고요.
운동 부족으로 비만 상태이다. 뭐 운동을 너무 작게 하면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췌장기도 떨어져서 당뇨병 많이 가질 수가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잘 받는다. 스트레스도 췌장기는 좀 더 일시적으로 떨어지니까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집보다 밖에서 음식을 먹는 편이다. 여러 가지 이제 고지방, 단백질 먹으니까 운동 부족하면 그러면서 췌장에 무리를 줘서 당뇨병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네, 방금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면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당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인공지능 치료는 상당히 적극적인 치료니까요. 첫째 봅시다. 식사를 가리지 말고 어느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전에는 혈당이 높을 것 같아서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당 안 올리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정상과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원인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슐린이 정상 치량과 똑같기 때문에 정상 해야 되는데 이 점을 잘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혈당만 떨어뜨리게 해서 기존의 식이요법은 작게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주된 거니까요. 제한된 식사는 금지하고 잘 먹어야 되고 반드시 식후에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활성화시키고 이제 췌장 기능도 회복시키고 혈당치를 근육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요. 술, 담배, 간식은 멀량 이거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혈당을 자주 체크해서 혈당 어떻게 되는가 봐서 이제 얼마나 췌장이 좋아진가 잘 알아내야 될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스 잘 풀고 뭐 이런 정도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에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인슐린 펌프에 잘 교육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한테 잘 일주일에 2주 교육 잘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 입원하면서 몸이 바뀌는까지 봐서 그런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복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환자가 그런 능력까지 있어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